안녕하세요. 오빠가 알려주는 투자 이야기입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 개인적인 투자 선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가장 선호하는 건 창업이었고, 그 다음에 주식, 그 다음에 부동산, 수익형 부동산입니다. 그 다음에 채권 순이었어요.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,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세금이나 관련 법규 같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제가 직접 매매를 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오피스텔 투자 관련 꿀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워런 버핏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. 이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월세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은 제가 좀 창업에 꽂혀 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오피스텔에 한참 꽂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. 그때 이제 회사 다니면서 점심시간, 뭐 퇴근시간, 휴일 할 거 없이 이제 오피스텔 계속 보러 다니고 뭐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그때 생각하면 좀 과하게 집착했던 것 같아요. 원룸 본다고 심지어 회사에 연차 내고 당일로 서울에서 막 구미 다녀오고 그랬거든요. 제가 오피스텔에 당시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. 그때 회사 다니기가 너무 싫었어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회사를 때려칠 수 있을까?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야, 건물 하나 가지고 월세나 받아서 살면 좋겠다. 막 이런 망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건물 살 수 있는 돈을 모으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. 예를 들어 오피스텔 50만 원, 월세 5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한 채, 두 채 이렇게 사 모으다 보면 야, 어느 순간 이제 월세가 내 급여보다 많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.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제 생각에 오피스텔 투자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 첫째,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요. 물론 뭐 비싼 오피스텔은 엄청나게 비싼 것도 있죠. 그렇지만 찾아보면 3, 4천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3, 4천 정도 투자해서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둘째는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건 뭐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. 참고로 금융에서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대출을 말하는 거예요. 즉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얘기죠. 이게 레버리지가 지렛대잖아요. 지렛대를 이용해서 무거운 돌을 뭐 옮기는 것처럼 그 대출을 일으켜서 적은 투자 금액으로 큰 자산을 살 수 있다는 거죠. 이제 어떤 분은 뭐 머리 아프게 막 대출 끼고 사니 그냥 다 내 돈 내고 사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대출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수익률이 커져요.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 있는데 1억 1천만 원짜리가 있어요. 여기서 보증금이 1천만 원이고 월세가 월 50만 원입니다. 50만 원이면은 저기 1년이면은 12 곱해야 되니까 600만 원인 거죠. 그러면 이거를 다 본인 돈으로 100%내 돈으로 사신다 그러면 보증금 1천만 원 빼니까 1억 천에서 1억이 필요한 거잖아요. 1억을 투자해서 600만 원의 수익을 올리신 거예요. 그러면 연 수익률은 대략 한 6%가 되는 거죠. 뭐 물론 뭐 세금 빼고 각종 뭐 유지비 빼고 이러면은 6%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. 근데 여기서 100%내 돈이 아니라 4천만 원은 내 돈으로 투입을 하고 6천만 원은 대출을 당겼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. 자, 4천만 원 플러스 6천 대출. 이때 대출 이자는 4%라고 하겠습니다. 보통 4%보다는 작을 거예요. 제가 요즘에는 오피스텔 매매를 안 해서 정확히 그 이자율을 모르겠는데 대략 뭐 3%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. 이 4%라고 하면 월 이자가 얼마가 되냐면 월 이자가 대략 한
대략이 아니라 20만 원이 나오거든요. 월 이자가. 미리 계산해 놨습니다. 그러면 지금 아까 1억 투자해서 600만 원을 벌어서 수익률이 6%라고 했잖아요.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월세 50만 원 받고 여기서 이자 20만 원 빼야 되니까 30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는 거예요. 이 30만 원이 1년간 지속되면 1년에 360만 원이잖아요. 그러면 그 360만 원을 4천만 원으로 나누면 수익률이 9%가 됩니다. 지금 대출을 했을 때와 대출을 안 했을 때 차이를 보신 거죠. 이게 이자율이 이제 더 대출 이자가 낮아지고 대출 금액이 더 커진다 그러면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죠, 당연히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는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오피스텔 투자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월세하고 공실률이에요. 실은 그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대상은 아니거든요. 뭐 저도 오피스텔 이제 사고 팔고 해봤지만 막 시세 차익이 많이 나고 이런 적은 없던 것 같아요. 물론 뭐 단기간에 사고 팔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,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보면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 같지도 않고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오피스텔은 투자를 하실 때 월세가 얼마인지,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, 이 두 가지가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거죠. 월세가 아무리 높아도 예를 들어 뭐 한 1년에 반은 공실이 난다, 아니 뭐 반이 아니라 한 두세 달 공실이 난다, 이러면은 실은 수익률이 확 떨어지거든요. 먼저 월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월세는 간단해요. 뭐 요즘에 인터넷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. 뭐 오피스텔 가격 얼마인지, 그 다음에 월세 얼마인지, 그리고 또 부동산에 직접 가셔서 오피스텔 가격하고 월세를 확인하셔도 되고, 그리고 본인이 정한 기준에 맞는 오피스텔을 찾으시면 돼요. 그런데 이제 이게 오피스텔별로 가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, 그리고 월세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아, 이게 비싼지 저게 비싼지 헷갈려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이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계산식이 있습니다. 뭐냐면 월세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월세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거기다 100을 곱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숫자가 있잖아요. 이것보다 가격이 높으면 마음을 버리고 이것보다 낮으면 그때는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 더 물어보기를 시작하죠.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만 원이에요. 그러면 저는 부동산에서 이 오피스텔 월세는 50만 원이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. 50만 원 곱하기 2 하면 100만 원,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 1억이구나 해서 그 오피스텔 가격이 1억보다 비쌀 경우에는 빨리 마음을 접습니다. 이거는 제 목표 수익률이 아닌 거예요. 1억보다 싸다?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를 체크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제 공식이고 여러분도 본인 나름대로 좀 그 목표 수익률을 정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오피스텔을 보시면 좀 수익률 계산하시기도 편하고 좀 빠르게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저희 뭐 50만 원에 제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보면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돈으로 100% 샀을 때 뭐 세금이랑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6%가 넘는 금액이고, 그 다음에 대출까지 끼면은 거의 9%에서 10% 수익률을 내는 오피스텔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마음속의 타겟 수익률은 세금이랑 이런 거 제하기 전에 거의 한 9%, 10% 정도를 보고 있다는 거죠.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공실률이에요. 이게 좀 수치로 안 나오고 해서 애매하게 하는데 이거는 좀 발로 뛰셔야 돼요. 부동산에 물어보셔도 되지만 서울이나 서울 근교의 작은 오피스텔 하나 사려면 한 4천만 원은 들어가거든요. 그럼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.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확인도 하지만 직접 확인을 합니다.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이나 수요일, 월, 화, 수 저녁에 가서
불이 켜져 있는 방이 몇 개나 되는지 확인을 해봐요. 낮에는 정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밤에 보면은 이제 불 켜 있는 방 수를 보면 대충 가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고, 두 번째는 주차장을 확인합니다.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이제 확인이 어려운데, 자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차가 차 있는지 아니면 빈 곳이 많은지를 보면 공실률을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이외에 몇 가지 팁을 더 말씀을 드리면, 본인이 살고 싶은 느낌이 드는 곳을 사세요. 결국에 오피스텔도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.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전망이 좋다던가 남향이라던가 구조가 좋다던가 소음이 없는 이런 곳이 공실이 날 확률이 적겠죠. 그 다음에 본인이 익숙한 지역의 오피스텔을 사세요. 왜냐하면 그 오피스텔 주변에 뭐 상권도 알고 무슨 학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알면 아무래도 결정을 하는데 보다 나은 결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부동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. 그러면은 좋은 물건이 급매로 나왔을 때 부동산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.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죠. 그리고 오피스텔을 매입하신 후에도 그 부동산 사장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. 명절 때 뭐 조그만 선물을 보낸다든지, 인지상정이라고 신경 쓰신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. 제가 오늘 간략하게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, 실제로는 임대사업자, 세금, 유지보수 등 뭐 자잘하게 신경 쓸 게 좀 있으세요. 그런데 이런 정보는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.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투자도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